적이라도 조금씩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 적정한 노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림을 갖다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1번도 안 된다, 2번도 안 된다, 3번도 안 된다, 4번도 안 된다. 그러면 국민들 노후의 길로 나앉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번에 보면 여태까지는 정부가 어떤 무슨 제도 개선안을 낼 때는 개혁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개편 아니에요. 네. 이게 스스로 인정하는 게 뭐냐면 개혁 강도가 약하거나 개혁이 아니라는 뜻이 저는 포함됐다고 보는데요. 저한테 1, 2, 3, 4안 중에서 뭐를 선호하냐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방송을 제가 많이 했는데 그동안은 이안을 좀 변형하면 좋지 않겠냐고 했었는데 저는 이란을 선호합니다. 근데 이란이 잘못 알려져 있어요. 네네. 아니 근데 이란을 제가 만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왜 이란을 내느냐고 이거 정부가 정신이 없는 거 아니냐고 비판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는 거. 저는 누구보다도 후세대 젊은 세대 부담 덜어주려면 보험료 빨리 올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4개안 중에 그나마 젊은 세대 후세대한테 부담을 제일 적게 줄 수 있는 게 이란이기 때문에 이란을 선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이 지금 현행 유지안으로 돼 있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 전달되는 거예요. 이 지금의 다음 1, 2, 3, 4는 전부 다 국민연금 하나가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포함합니다. 근데 이란도 기초연금이 2021년에 65세 이상 한 분당 30만 원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기초연금이 2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50% 기초연금이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액수는 50% 증가한 거지만 그동안 65세로 진입하는 연령층들이 우리가 고령화 사회면서 그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 처음 출범할 때 기초연금 연간 예산이 10조 원이었는데 5년 후에는 그 기초연금 연간 예산이 중앙정부만 20조 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인 2028년에는 이란으로 따라가더라도 기초연금 연간 예산이 28조 5천억가량, 30조가량 됩니다. 이게 어떻게 현행 유지안입니까? 이게 바로 기초연금 강화죠. 이 안은 기초연금 보다 더 강화시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란도 국민의 소득 대책 40%하고 기초연금을 소득 대책을 환산하면 소득 대책이 52.5%에 해당되는 세계에서 OECD 중에 되게 높은 소득 대책입니다. 근데 노무현은 다른 나라의 절반 정도밖에 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1, 2, 3, 4 중에서 후세대 정관 부담이 제일 작은 겁니다. 저는 이란을 선호합니다. 자, 이렇게 좀 선호안이 나왔으니까 자, 마침 조영걸 위원장이 받아주시면서 어느 안을 선호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4만 정도에서 4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 수준을 갖다 논의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적절한 보험료 그리고 적정한 노후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측면에서 4만에서 저는 논의를 두는데요. 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란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결국은 노인 빈곤 문제는 현실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2060년 되면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1% 정도 되는 구조이거든요. 그렇게 갔을 때 사실은 GDP의 10% 정도를 갖다 내는 정도 가지고 부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 결국 이란 이안 정도 가면 보험료 인상 없이 이대로 가면 결국 빈곤이 현실이면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 세금은 결국 그 시대의 청년들이 오롯이 다 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청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윤 박사님 이야기는 오히려 청년을 이야기하면서 5% 청년을 이해하는 그런 안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의 세대들이 보험료도 조금 더 인상시키면서 적정한 노후 소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은 지속 가능성은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한국 미래와 관련해서 70년대에 어떻게 될 것인지 건강보험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은 금융기관들은 버틸 수 있겠습니까? 현대자동차 파는 차는 누가 살 것입니까? 결국 이런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오겠지만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서 시간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가야지 지금 현재 한정식을 수 있는 보험 미래를 마치 무슨 팩트 있는 것처럼 하면서 홍보 마케팅 안 하는데 홍보 마케팅이라고 볼 수
많은 액수를 받아요. 네.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뭐냐면 65세 이상 네. 연령층 중에서 부동산 또 금융자산 갖고 있고 또 네. 공무사 군용을 안 봐도 금융사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 이런 사람들 보면 30% 정도는 굉장히 유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뉴스에서 매번에 보는 이하가 크면서 폐지 주는 분들은 하위 30% 절대 빈곤에 노출된 분입니다. 네. 이분들한테 20만 원, 30만 원 드린다고 노인 빈곤에서 못 벗어나요. 네. 우리가 그렇게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를 애타게 애절하게 바라본다 그러면 이분들이 절대 빈곤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분들한테 좀 더 드리는 선택가 집중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모든 거는 그냥 노인들이 가난해 평균적으로 똑같이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나눠주자 이거예요. 네. 근로기간 동안에 소득 양극화 벌어진 게 똑같이 나눠지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노인 빈곤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안에서 어느 나라도 노인 빈곤 탈출시킬 안이 없어요. OECD도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대상자 줄이고 저소득층한테 더 주라고 법안이 올해 2번이나 나왔고 망일 구리아 사무총장이 21년에 청와대 대표한테 보고 전달했습니다. 네. 자, 잠깐 여기서 이 퀴즈를 한번 꼭 드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경제쇼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퀴즈 한 번 더 말씀드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196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의외로 꽤 오래됐죠. 그러나 이 국민연금이 제대로 시행된 건 한참 뒤거든요. 1973년에는 국민복지연금법을 공표하고 시행하려 했지만 이 석유 파동으로 무기한 정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15년 뒤에 선진국의 공적 연금을 롤모델로 삼아서 국민연금을 도입했습니다. 오늘의 퀴즈, 올해로 국민연금 시행 몇 년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 샵 973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거나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분을 선정해서 누룩소금, 누룩간장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조영건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요. 이 청취자분 한 분이 또 의견 주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갈게요. 영영부인님, 국민들이 원하는 제도보다는 국민들의 미래를 위한 개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선심 정치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김정한님, 이 콩으로 의견 주셨는데 복지 정책은 정말로 신중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다른 복지 문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의견들을 보내주셨군요. 조영건 위원장님. 보내주신 의견에 100% 동의하고요. 그래서 네. 저는 국민들이 답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윤 박사님 아까 뭐 강남에 빌딩 가지고 있는 노인 말씀하시는데 한국 사회에서 0.1%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씀하실 건 아니고요. 기초연금 도입돼가지고 노인 빈곤율이 46%대에서 46%대 정도로 해가지고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정의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한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뭐 너무 많은 부자들한테는 지급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는 보편성을 조금 더 올라야지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130만 원대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급되고 내년에 이제 137만 원 정도가 그 가이드라인인데요. 145만 원 받는 사람하고 130만 원 받는 사람하고 큰 차이도 없는데 지급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확장을 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나 지금 소득 하위 70%를 해도 행정적으로 봤을 때 한 63% 정도밖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들도 좀 더 강화하면서 보편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그 연금제도에서 신뢰를 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고 세금 낸다, 납세의 의무나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하위계층만 많이 주면은 다 좋을 것 같지만 그럴 경우에는 납세하는데 여전히 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렇게 끌고 가지지도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복지제도는 어느 정도의 보편성을 확보한 가운데서 가야지만 이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몇몇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들의 노후 구조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뿐만 아니고 또 우리는 노인 빈곤율이 전체적으로 불어납니다.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해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을 큰 중심을 짜가지고 우리가 현 세대가 좀 보험료를 내면서 또 기초연금이 보강을 하면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연금개혁은 지금부터 준비해서 가야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노후빈곤 문제는 오롯이 그 시대의 청년들이 다 책임지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험료를 더 내고 소득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좀 화제를 좀 전환시키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그래도 금융을 취재한 지가 21년이 되다 보니 금융적인 측면에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때 기금을 많이 쌓아두는 게 아까 조영건 위원장님이 그거 자체가 위험하다. 저도 그 점에서 동의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기금이 쌓일 땐 좋죠. 주가가 부양되기도 하고 그때마다 좋죠. 근데 문제는 이게 연못안의 고래 아닙니까? 문제는 기금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저는 그 점에서 위험하다고 보는데 국민연금 제도 발전위원회가 처음에 만들었던 안을 보면 이 기금이 더 많이 쌓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식을 살 땐 괜찮지만 이 연못안의 고래가 언젠가 주식을 팔기 시작할 때 기금 언젠가는 뭐 연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그러면 그때는 우리나라한테 기금을 많이 쌓았다가 이게 이 소위 말하는 고갈, 이 용어를 쓰면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어쨌든 고갈이라고 표현하죠. 알기 쉽게. 고갈되는 시점에는 결국은 주식을 다 팔고 난 다음일 테니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게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박사님, 제가 답해 고언이 드릴까요? 없어요? 네. 우리 박사님께서 이제 적절히 표현했어요. 기금 많이 쌓아두면 그게 연못 아래 고래 아니냐. 그리고 네. 또 그걸 더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타탄 속의 고래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차차 속에 저는 그걸 반대로 표현하는 게 네. 우리 많은 적립기금이 쌓였다 그래도 그거 보면 태평양 속에서 보면 태평양 속의 피라미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 더 쌓아도 상관없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이거 국내에서 투자를 해야 되지만 지금 예를 들면 노르웨이 있지 않습니까? 노르웨이 국부 펀드는 GDP 100%가 넘어가는데 전부 다 외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 핀란드도 외국에 거의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상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니까 돈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죠. 어떤 가정이나 국가나 돈이 없어서 문제지 우리는 반대로